두 번째 IMF. 오늘 이제 3차 추경을 발표를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세금이 없으니까, 어, 이미 예견된 이야기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런 수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죠? 구정 이후 혹은 새해 이미 계속 퇴사를 회사에서 계속 사람들 자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계속 이렇게 돈 있는 대기업들은 자동화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나마 IMF도 극복을 하고 IMF도 이제 졸업을 하고 많이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죠? 확보를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이 돈을 안 써서 돈을 계속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이 돼서 내수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주도 소득주도 정책을 했었죠. 다 뭐 너무 그렇게 온갖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물가를 올리면 경제가 힘들어진다. IMF가 올 수 있다. 모든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경고를 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과거에 그 김영삼 정권 때 많이 했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렸죠, 시급을. 그런가 동시에 물가가 같이 뛰면서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죠? 우리 30%나 급등을 했죠. 요번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IMF가 온다면 이거는 100%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에요, 그죠? 김영삼 정부 때는 뭐 외국의 음모설, 뭐 투자금을 로얄티 받아갈 때 한꺼번에 빼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IMF가 오면 100%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정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형을 시키든지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련자들은 소득주도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저 어디 서울시청 광장이나 이런 데서 돌팔매질해서 죽이든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나의 프로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걱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정 없이 달려온 거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IMF 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IMF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침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 뭐 부정투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계속 소득주도 정책 해도 된다고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만 반대했고, 그죠? 대구 경북과 일부 사람들만 반대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문재인 정부가 이걸 쑥 속이고 이상한 스타일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IMF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뭐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문제인 거죠.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되죠. 그죠? 뭐 MB 때 돈 많이 쓰지 않았냐? 박근혜 정권은 돈 많이 안 썼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 때는
국고를 별로 안 썼어요. 살림을 잘 살았죠. 그렇게 비행기 산 거, F-35 주문한 거 외에는 크게 돈을 안 썼어요. 그때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달러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박근혜 정권 때 돈을 안 쓰고 잘 아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어때요?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죠. 오늘 MBC 뉴스 보니까 한국 신용등급이 트리플 AAA 플러스였었는데 AA 플러스 뭐 AA 소문자 A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등급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더군요. 물론 뭐 코로나 여파가 있긴 하지만 그럼 다른 나라는 더 하겠네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한국을 신용등급을 높게 볼까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높게 볼까요? 그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당연히 높게 보죠.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유럽은 전쟁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평화롭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안 싸우는 조약 같은 거 EU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예요. 그래서 항상 한국은 그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질 어떤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 신용 등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그 한국 같으면 이제 소재 산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하게 몰라요. 오늘 문재인 정부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수입했던 그 여러 가지 소재들이 지금 국산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한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거짓말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WTO에 일본을 제소한 걸로 봤을 때 확보를 못 했다고 봐야죠. 그죠? 제소를 해서 굳이 제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지금 봤을 때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그 뭐지 마스크하고 뭐 첨단 소재, 핵심 소재를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아예 품질이 떨어지든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나라 경제만 망치고 있는 거예요. 소재 산업 같은 거랑 코로나하고는 또 상관없잖아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달러 로얄티 같은 게 계속 나가고 뭐 결제해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해외에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달러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은 한번 빠졌어요. 그죠? 주식은 코로나 때 한번 싹 빠졌다가 지금 또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예요. 그죠? 싹 빠졌다가 그래서 주식을 한번 1차 방을 했어요. 그죠? 주식은 지금 1차 방을 한 것 같고 개미들이 그 자리를 다 메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죠? 그때 한번 작살날 뻔 했었는데 떻게 잘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확보해라.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무조건 달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기업도 투자나 이런 거 원으로 가능한 거는 원으로 해결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달러를 아끼고 좀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만약에 뭐 개인 중에 돈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근데 환율이 원으로 달러를 바꾸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뭔가 대금을 돈을 받을 해외에서 돈을 받을 뭐 일이 있으면 달러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달러를 확보하는 그렇다고 뭐 나라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달러 확보해라 이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달러를 많이 확보를 하고 달러 나갈 일은 줄이고 그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차피 지금 해외 못 나가니까 그렇지만 해외 여행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외 여행을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어차피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나갈 달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죠? 왜냐면 예전 같으면 달러로 결제를 많이 했을 엔이나 달러로 결제를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수입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결제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달러가 더 쌓여 있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달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해외는 나가는 달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러 보유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달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생각해 봐요.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몇 조 원, 그 10조 원 넘는다 그랬었는데 그게 다 안 나갔는데 근데 왜 그 3조 원밖에 안 돼. 그죠? 33억 달러, 33억 달러 맞나요? 어, 33억 하여튼 뭐 조금밖에 유입이 안 됐다고. 1억 달러가 1000억 정도 되죠. 10억 달러가 1조 정도 되니까 3조 3천억 정도 유입이 됐다고. 그죠? 굉장히 적은 숫자죠. 지금 해외에 달러 쓸 일이 딱히 없는데 해외 여행 수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유럽이나 태국이나 여행 수지 같은 것도 거의 제로인데 3조 원밖에 유입이 안 됐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더 많이 그 됐어야죠. 그죠? 더 많아요. 지금 외환 보유고가 더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죠?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죠? 고금리로 집을 사지 마라. 이게 모금리, 모국기지로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IMF가 올 거면 최소한 2, 3년 이내에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죠? 그러면 모기지론 같으면 보통 15년 동안 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면 확정금리로 돈을 빌려서 사든지 그죠? 확정금리로 돈을 빌려 사든지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리하게 본인이 어떤 형편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마세요. 집을 사게 되면 돈이 묶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굳이 사지 않을 부동산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꼭 필요한 양만큼만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재개발 형식으로 해서 딱지를 주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무리하게 은행 돈 지금 금리 싸다고 무리하게 은행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나중에 만약에 아파트 짓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적당한 양, 적당한 만큼 수요 예측을 조사를 해서 이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만 짓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가 됐든 집을 짓든 개인이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 집 한 봐요. 7억 주고 사서 4억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집이 많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똥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안 사는 게 좋고, 만약에 집 살라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뭐 집이 만약에 괜찮은 집이 나온다면 어, 한번 구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집을 살 거면 좀 이따 사라는 거죠. 그죠? 집을 살 거면 좀 이따 사라.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그죠? 그게 가능하겠죠.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미리 퇴사를 해라. 이제 고용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그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거 받을 거예요. 보통 그런 거 하면 돈을 더 주잖아요. 그죠? 돈을 보통 뭐 몇 달 월급 몇 달치 월급 더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받고 퇴사를 하세요. 그런 회사에서 그런 공고가 있으면 그 나중에 그 돈도 못 받고 퇴사하지 말고 지금 봤을 때 계속 올라가면
그냥 잘리거나 뭐 저 구석에 창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미리 그나마 그거라도 받고 퇴사를 해라. 그것도 못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퇴사 후에 계획을 준비해라. 뭘 할 건지.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을 구해보든지. 그죠? 그게 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IMF 때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 대우였나? 대우가 하루에 주식 2천만 원씩 빠졌거든요. 대우가 망할 줄 몰랐으니까. 진짜 직원들 월급 한 푼 못 받고 다 쫓겨났어요. 그죠? 회사에 망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죠? 그나마 돈을 줄 때 퇴사하는 게 나아요. 쌍용 같은 경우가 참 모범 사례죠. 일단 퇴사했다가 나중에 복직하고 이러면, 생산직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리면 복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죠? 생산직이니까 복직을 한 거죠. 그죠? 승용공이 필요하니까 복직을 한 거지만, 회사 사무직은 거의 잘리고 복직을 못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퇴사 후의 계획을 이제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좀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퇴사 후에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퇴사 후에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만약에 뭐 식당 같은 거 차릴 거면 요리 학원 같은 거라도 가보고 배우고, 그죠? 요즘 뭐 어떤 사업이 유명한가, 그죠? 이런 거 검색도 좀 해보고, 내가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녀는 군에 보내거나 휴학도 생각하라. 어, 여자는 그렇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죠? 군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침 또 군 복무 기간도 좀 짧아요. 그죠? 줄여가지고. 그 남자는 군대를 가기 때문에, 어, 군대를 일찍 가는, 적당한 시기에, 군대를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자원 입대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군대 그런 거 있다, 공병대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죠? 공병대 가서 포코레인 하는 거 배운다든지, 그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죠? 휴학 같은 것도 한 번쯤, 휴학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휴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휴학 같은 거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휴학을 하는, 휴학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군에 입대했다면 하사관도 괜찮다. 만약에 아까처럼 공병대 만약 갔다고 쳤을 때 하사관으로 5년 복무하는 것도 괜찮아요. 월급 받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군대 빨리 제대해서 휴학하고 복학한다고 해서 취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IMF 때 그랬거든요. 지금 두 번째 IMF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회복해. 지금 IMF 맞으면 회복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IMF 때 다 팔아먹었거든요. 첫 번째 IMF 때 알토란 같은 국가재산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IMF 때는 이걸 극복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사관 복무를 하면서, 하사관이나 장교 복무, ROTC도 괜찮고, 그런 장교 복무를 하면서 사태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 그게 한 5년 정도 하니까, 그죠? 그러면 돈도 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와서 취직 걱정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돈 모아놓고 공부하면 되죠. 그죠? 어, 학교가 좀 문제긴 한데, 그죠? 학교는 뭐, 근데 하사관 해도 학교 다닐 수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죠? 군인 신분으로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남은 복무 기간을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어.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왜 이러냐면 그 후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IMF 때 취직 못 해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 군대는 있기 싫으니까 제대하고 싶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뭐 이렇게 그게 없잖아요. 일자리 구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하사관 좀 신체만 건강했다면 하사관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군대 가면 돈 쓸 일 별로 없거든요. 차곡차곡 돈 모아가, 그죠? 적금 넣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와도 충분해요. 어차피 사회 적응 기간이 약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하다고 봐요. 오히려 공무원이잖아요. 하사관이 된다는 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대가 좀 좋은 거 걸리면 54단 같으면 꿀이죠. 54단 같으면 말떡박죠. 그죠? 근데 뭐 3사단이나 뭐 백두산이나 뭐 이런 데 걸리면 좀 암울하지만 솔직히 54단 같으면 야 진짜 껌이죠. 꿀이죠. 꿀. 뭐든 아마 다 말뚝박 54단 같으면 다 말뚝박을 거야 아마. 진짜 꿀이죠. 꿀. 아무튼 그 포코레인 같은 것도 괜찮고 공병대도 괜찮고 그죠? 한 5년 동안 하면 경력도 쌓이고 물론 하사관이 포코레인 운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건 뭐 크게 나쁘진 않을까 봐요. 그죠? 나오면 또 바로 취직하고 나오면 포코레인 하나 살 돈은 벌잖아요. 그죠? 하사관 제대하면 그래 최소한 연봉 2천원 넘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하면 1억 정도 벌잖아요. 와 1억 정도 버네요. 그죠? 절반 정도 쓴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벌잖아요. 그죠? 연봉 2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죠? 그래도 최소한 반 정도 쓴다고 해도 5천만 원 정도는 벌잖아요. 그럼 포크레인 한 대 사죠. 그죠? 포크레인이나 뭐 다른 차 하나 사죠. 그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봐요. 물론 힘들긴 하죠. 군대하고. 근데 나와도 힘들게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와서 허송세월 보내나 어, 가서 젊고 아직 힘 있을 때 돈 버나 그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사관에 뭐 5년 하고 나오면 되죠. 어차피 군대를 해야 될 거면 그죠? 어차피 군생활 해야 될 거면 전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음, 아무튼 IMF가 오면 경험자, 저는 이제 경험자니까 IMF를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겪었던 IMF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죠? 두 번째니까. 왜냐면 그 IMF를 그 국민은행 지분이라든지 한전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저는 일부 팔아서 했다고 보거든요. 어,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IMF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냥 빌려주진 않을 테고 그 사람들이 뭐가 덥다고 해서 그죠? 그렇게 왜냐하면 수많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IMF가 별 조건 없이 돈 빌려준다고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조건 없이 이거는 어떤 굉장히 돌발 사항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끝났는데 IMF가 오면 조건을 요구하겠죠. 그 사람들이 뭐 와가 아쉬워서 그죠. 어차피 IMF라는 것도 미국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그죠. 어,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추경과 관련해서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 이렇게 여태까지 추경이라면 뭐냐면 1년에 국가 예산이 있잖아요. 1년에 국가 예산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0조 정도 되잖아요. 500조 예산을 잡아놨는데 뭔가 돌발 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추경을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세수 뭔가 돌발 사항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라 살림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라든지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 자금 지원 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묻어서 이상한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죠? 500조 이외에 국가 지금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살림을 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추경 규모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35조 3천억이에요. 그죠? 요번에 3차. 지금 추경만 얼마예요. 그죠? 추경만 해도 48조 원이라고 그러던데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언제 추경을 했나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죠? 경기 침체, 세수 결손 대응, 뭐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기업 구조 조정 대응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죠? 일자리 민생 안정, 과연 저거 도움을 줬나요? 그죠? 미미한 수준이죠. 그죠? 문재인 정권이 언제부터였죠? 지금이 2017년부터였나요? 뭐 여기까지는 여긴 좀 그렇고 요 메르스 때문에 왜 11조 6천억이지? 근데 피해도 별로 안 컸는데 이건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박근혜 정권이죠.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영향에 대응. 이때 기업 구조 조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정부가 왜 돈을 쓰죠? 세수가 안 들어왔나? 솔직히 이때 보면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그죠? 가뭄하고 물차, 가뭄 대응이면 물차, 뭐 그런 건가? 일자리 민생 안정 지원, 이건 공공근로 같은 거 이야기죠. 뭐 청년 일자리 위기 지원, 강원도 산불, 이거 봐요. 지가 시급을 올려놓고 지가 지가 시급을 올려서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무려 14조, 15조를 때려붓어요, 그죠? 자기들이 시급을 올려서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래놓고 14조를 때려붓어요, 그죠? 음, 희한해요, 그죠? 그 일자리는 없고, 어, 이때는 별일이 없었나 봐요, 그죠? 포항 지진 피해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진 지원을 해줬나? 그 아직도 체육관에 살고 계시다던데 뭐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미세먼지는 아직 그대로고, 그죠? 일단 이거예요. 포항 산불 뭐 강원도 산불 난 거는 이제 나무 심어야 되니까 돈이 좀 들어갈 거고, 미세먼지 이런 건 아직 그대로 있고, 그죠? 선제경제경 이거 뭐야? 미세먼지 이거 그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나경원 의원이 삭제했다는 그거죠. 6조 7천억 원. 근데 여기도 뭐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봐야 강원도 산불 난 거 나무값 이게 다 할 텐데 초항 지진 피해는 지원을 해줬는지 좀 모르겠고, 그죠? 어, 1차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추경을 원래만 벌써 3차예요, 그죠? 48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근데 1차, 2차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게 여기서 받은 거는 요거밖에 없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는 재난지원금 받은 거, 이거 전부죠. 이건 모르겠고, 그죠? 아니면 이건 지금 때려 부어서, 왜냐면 그런 게 있죠. 세금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안 쓰는 비용들이 있죠. 그죠? 예비군 비용 같은 거, 예비군 그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 같은 것도 코로나니까 훈련 같은 게 계획이 잡혀 있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대규모 훈련 같은 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안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군 예산을 삭감을 했죠. 안 쓰는 돈, 훈련 안 뛰니까 훈련비 다 삭감했죠. 그죠? 그런 거에서 남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 세입 경정을 통한 경기 대응 투자 여력 확보. 이건 뭐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위기 기업 일자리 지키는 금융 지원. 지금 기업들이 회사채 돌아오고 있죠. 그게 5조 원. 5조 원 넘을 텐데. 고용 사회 안정망 확충, 경기 봉합 패키지 이런 게 다 이제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여기 일자리 만드는 거 15조, 여기 한 30조 정도는 시급을 올렸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피해예요. 그러니까 3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기들의 소득주도 정책을 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 놓고 나중에 이야기 하겠죠. IMF 오면 너네 재난지원금 받지 않았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너네가 해달라며 이러겠죠. 그죠? 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난지원금 주는 이유가 IMF 오면 너가 재난지원금 달라며 이런 거죠. 그죠? 이제 국민들한테 그걸 떠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쓰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저희가 다 쓰고 이거 국민들한테 재난 지원해줬다고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IMF. 첫 번째 IMF를 뭐 검색하든지 조사해보고 두 번째 IMF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에 대한 대비, 그에 대한 준비, IMF가 만약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